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모처럼 훈기가 느껴졌죠? 네, 맞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산타가 찾아오면서 양대 지수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면서 우려가 완화되자 이런 모습들을 어제 상승 랠리를 보이는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오늘도 우리 시장 어제처럼 훈기가 느껴지길 바라며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대변수가 완화되니 우리 시장 웃습니다. 23일 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우리 시장에도 산타가입니다. 미국 물가 우려와 셧다운 리스크가 주말 사이 일부 해소되자 우리 시장에선 투자 심리가 살아났고요. 반도체주는 강세를 외국인과 기관은 3일 만에 동반 순매수에 나섰던 하루였습니다. 자세한 수치 먼저 체크해 보실까요?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산타가 찾아와 양대 지수 일제히 빨간불을 켰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돈 것으로 집계가 되자 증시에 난도감이 나타났는데요. 코스피가 1.57% 상승하며 2,44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1.64% 오른 679.2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선물 또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 옴기가 맴돈 가운데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특히 기관이 코스피 업무를 4천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0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우주항공 섹터가 강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우주항공 업체들이 상승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며 섹터 전방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국의 아이사이가 전망되는 루미르가 21%대 급등세 보였고요. 한화시스템도 13%대 오르막길 걸었습니다. 이어서 전선주도 견조했습니다. 대원전선이 미국의 전력청에 전선 테스트에 참여해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속에서 주목받았고요. 정치 테마주로도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LS는 자회사 LS전선이 미국 법인과 2,500억 원 규모의 해저 초고압 케이블 자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5.47%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 섹터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SBS가 넷플릭스와 6년짜리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거기다 이번 주 목요일 오징어 게임2 공개를 앞두고 있는 점도 콘텐츠 관련주 투자 심리 자극했습니다. 앞서 공개도 전에 내년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 TV 드라마상 후보로 선정되면서 작품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시장 강세 배경에는 반도체주 반등이 있었죠. 첫 번째 헤드라인, 브로드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러브콜, HBM 소부장주 불기둥입니다. 반도체주를 움직인 뉴스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요. 어쨌든 어제 발표된 12월 1일에서 20일 수출 지표는 반도체에 힘입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도체주에 영향을 준 이슈 두 가지. 일단 엔비디아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미국 주문형 반도체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이 SK하이닉스의 HBM4 공급을 요청했고 SK하이닉스는 시제품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브로드컴과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엔비디아에 의존하던 HBM 수요처가 이렇게 다양해진다는 건 HBM 공급사인 우리 기업 입장에선 아주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았죠. 호재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받쳐준 건 바로 대외 변수들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습해봤죠. 주말 사이 물가 우려가 완화됐고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일부 해소되며 안도감이 형성됐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 반도체주 전반이 강했는데요. 특히나 더 강했던 건 소부장, 그중에서도 HBM과 연관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보조금 확정으로 미국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장비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란 논리, 여기에 브로드컴이 HBM4 공급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아직 레거시 반도체 업황은 부진한 만큼 HBM 소부장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최근 소부장과 관련해서는 바닥이라는 전망들이 여러 나오긴 했죠. 증권가 분석 한번 짚어볼까요? 키움증권, SK증권, 그리고 하나증권의 분석 속 교집합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밑줄. 이미 삼성전자 실적 부진, 중국발 과열 경쟁 등이 주가에 반영되며 소부장주 주가는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 즉 저점 매력도가 커졌다는 건데요. 두 번째, 초록색 밑줄입니다. 저점 매력도는 커졌지만 추세적인 회복은 아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SK증권은요. 메모리 투자 기조는 보수적이라며 업황의 명확한 신호는 감지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파란색 밑줄. AI 공급망에 노출된 기업들은 유망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의 말을 빌리자면 AI와 BAI 수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부장단에서도 키워드는 AI라는 건데 어제 반도체 강세 오늘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올랐는데요. 물론 긴 호흡에서 지켜봐야겠으나 오늘도 반등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헤드라인, 미국 삼박법, LNG 수출 규제 해제 계획 등 연이은 호조의 조선주는 계속 순항 중입니다. 대변수와는 상관없이 잘 나가는 업종, 조선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선주들 HM 섹터와 함께 가장 강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하나그룹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모멘텀은 어제도 계속됐고요. 미국 의회가 중국 선박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 선박법을 발의, 또 트럼프는 LNG 수출 제한을 철회할 거란 전망이 나왔고요. 해당 뉴스는 조선주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업 수혜가 예상되는 두 번째, 세 번째 뉴스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미국의 초당적 선박법, 말 그대로 미국의 안보를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 상선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일단 미국 내 건조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한시적으로 외국에서 건조해도 되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은요, 수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앞서 살펴본 외국 건조 상선 한시 허용 조항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전략 상선단을 건조할 가능성과 함께 미국 해군의 MRO, 즉 유지보수 사업에 참가할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처럼요,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 금융이나 고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자, K조선 주력 품목인 LNG선과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CNN,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LNG, 즉 액화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제한 조치를 뒤집는 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늘면 필연적으로 LNG 선박이 더 필요하게 되죠. 관련해서 메리츠증권은요, LNG선에 부는 한파와 봄을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초과 공급 상황인 건 맞지만 트럼프 정책 등으로 2028년부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선박을 원하는 선주 및 선사가 조선소를 찾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25년, 즉 내년부터 발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호재가 호재에 겹친 그런 상황인 조선주, 고환율 기조도 계속되며 고환율 수의 옥석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K조선의 쾌속 순항 함께 기대해 보시죠.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공시와 일정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의 첫 수출에 성공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1,357억 원 규모의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우주항공 섹터 강세 속에 3% 올라섰던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상승 랠리 펼칠 수 있기 오늘장 흐름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다음으로 고려아연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지었습니다. 사회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 도입과 발행 주식의 액면 분할 등을 추진할 전망인데요. 한 주당 가액 5천 원을 500원으로 분할하는 10대
6대1 액멸 분할 소식에 정규장에서 11% 급등했던 주가는 시간 외에서도 4.9%, 거의 5%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계양전기는 현대 트랜시스와 647억 원 규모의 모베드 DNL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17% 규모로 내년 11월 1일 계약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간 외 2%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견조한 오름세 보여줄지 주시해보시죠.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근거리 무선통신 이른바 NFC 팹리스 기업인 3A 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오늘 데뷔합니다. 공모가는 11,000원으로 확정을 지었는데요. 하지만 상장 직후 대규모 오버행을 마주할 전망이라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선 수요 예측에서 99.9% 거의 100%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를 미확약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수요 예측에 이어 청약까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장 첫날 주가 흐름 어떨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국과 중국, 홍콩과 영국, 또 프랑스 증시가 조기 폐장에 나섭니다. 독일 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오늘 정규장 휴장에 돌입하는데요. 내일 휴장을 앞둔 우리 증시 어제의 상승세를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이어서 해저 광물자원개발법의 시행령 그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 미칠지 또 관련주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들려올 소식들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나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다만 간밤 10년물 국채 금리가 4.6%에 근접하고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50원 선에서 마감을 한 건 다소 부담스러운 요소지만요. 그래도 오늘도 외국인이 산타처럼 연속 순매수에 나서주길 바라며 모닝브리핑 마칩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